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정지혜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드디어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는데 봄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다들? 봄 계획 일단 산으로 들러 좀 피크닉을 떠나야 되지 가고 않을까요? 싶으세요? 우리 꾸경님은 근데 봄치고는 이 형님이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다녀서 아 형 이제 봄이에요. 밑도 좀 버려요. 구직자들은 봄이라는 생각은 다 갖다 버리시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에서 밤새면서 열심히 자소서 써야 돼요. 감성 브레이커예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의 기업 알아보기 전에 이제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를 먼저 풀어봐야 합니다. 우선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정답을 외친 후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상국의 형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출발합니다. 과연 홍쌤이네요. 홍쌤. 쌤이네요. 부동산이나 대출과 같은 경제 정책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어떤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주관식인가요? 네, 주관식. 자, 너무 쉬워서. 먼저 우리 캠퍼스 특파원 하나? 지혜 하나를 씨부터. 해결하면 하나가 생기는 거. 플러스 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이 파티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물체와 관련도가 좀 있습니다. 파티에서? 풍선 효과? 정답입니다. 맞으셨네요. 잘 찍었네요.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제도를 냈는데 네. 다른 부분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스펙을 배제하고 정말 공정하게 채용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나가고 실제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올드 루키들이 또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이제 감춰지고 경험은 많고 또 취업이 예. 또 되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구직 시장에서 벌어지는 풍소 효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되죠. 지난 2월에 열린 평창 올림픽의 첫 출전에 은메달을 획득한 종목이다. 각종 유행어와 더불어 경기를 흉내내는 동영상까지 유행하면서 종목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던 이것은 무슨 종목일까요? 동시에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컬링! 컬링은 저기 역사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1541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음이 뒤덮인 호수나 강에서 돌을 떨어뜨려 시합을 하던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의 컬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스포츠인데 근본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컬링 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는 문제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 퀴즈 자 풀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기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교촌치킨을 탄생시킨 교촌 F&B입니다. 1991년 권원광 회장이 경북 구미에 교촌 통닭을 오픈하면서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배움터인 향교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교촌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맛의 즐거움을 탐구한다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27년 전 33제곱미터 10평 남짓했던 통닭집은 현재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과 미국, 중국 등 해외 6개국 20여 개 매장으로 성장했고요. 지난해엔 대한민국 올해 브랜드 대상 15년 연속 수상, 그리고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1위, 가맹점 매출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교촌치킨 모르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렸을 때 네. 정말 많이 시켜 먹었고 허니가 들어간 브랜드가 좀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자주 먹어요. 그 허니 정말 들어간 거 맛있어요. 같아요? 네, 저 오리지널 먹어요. 오리지널 좋아서. 네. 또 그 교촌 외국에도 이렇게 매장 되게 크게 펍처럼 돼 있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교촌이 되게 컸구나, 엄청 큰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혜 학생은 교촌치킨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외할머니 댁 근처에 예. 교촌 치킨이 있어서 추석이나 설 되면은 항상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올해 설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꾸경님 교촌치킨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까? 저도 좀 나름 이게 짭조름한 맛 때문에 좋아하는데 네. 근데 교촌치킨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모델이 있었어요, 교촌치킨에. 네. 근데 이제 그 어디 방송에서 그 모델이 다른 치킨을 먹은 거예요.
교촌에서 모델이 바뀌었다는 정말요? 진짜 실제로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왜냐면 다 같이 먹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먹었는데 타 브랜드니까 교촌에서 조금 교촌했다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안 좋을 수 있죠. 네, 기분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교촌 F&B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볼까요? 네, 교촌에 대한 빅데이터 지난 1년간 19만 4천 와, 엄청 많네요. 49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네. 보니까 역시나 연관어 1인 치킨이죠. 2위가 드라마였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SNS에 드라마를 보면서 치킨을 뜯었다.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라왔고요. 연관어 4위가 새벽이거든요. 여기는 좀 부정적인 감성어랑 같이 올라오는데 새벽에 먹으면 안 되는데 점점점 하면서 치킨 사진 많이 올라왔고요. 뭐 이외에 이벤트, 먹스타그램, 뭐 기프티콘, 맥주, 그다음에 치맥, 웨지 감자라는 단어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교촌 치킨의 메뉴들인데 뭐 교촌 치킨 순살, 그다음에 치킨 반반 콤보, 허니 오리지널, 교촌 살살 치킨, 간장 치킨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간장 치킨도 많이 나왔고 이런 메뉴와 관련된 된 그런 키워드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평소에 교촌치킨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자주는 안 먹고 가끔씩 이게 하나 계속 먹으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BHC 먹었다가 굽내 먹었다가 네네. 저는 이제 바꾸시는군요, 브랜드를. 예, 그 날개만 있는 거 있더라고요. 네. 그 반반 하면은 간장이랑 매운 거 오거든요. 네. 예, 그거 좀 즐겨 먹습니다. 네. 지금 쿠폰이 5개라 웨지 감자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축하드려요.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홍수생 그러면 이 교촌 F&B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에도 이제 채용이 있었습니다. 교촌 F&B가 요즘 채용이 좀 활성화되고 있고요. 예. 다양한 직군에서 채용이 열렸거든요. 실제로 보면 마케팅 전략 기획 파트, 그다음에 또 일반 기획팀, 또 인사팀과 신사업본부에서도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팀도 채용이 있었고 컴플라이언스 팀이라고 해서 준법 경영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가맹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리갈 리스크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필드는 영업만 채용이 있는 편인데 이번에 스텝 직군으로도 다양하게 채용이 열린 걸 보면 최근에 실적도 좋지 않을까, 또 투자도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요. 교촌 치킨 그 맛의 비밀은 7국에 있다고 카더라. 하더라. 코카콜라도 약간 제조법이 비밀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교촌 치킨의 양념 제조법도 극비라고 합니다. 오. 그 극비가 바로 경북 칠곡에 있는 양념 제조 공장에서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교촌 치킨이 사실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그 소스 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간장 소스 맛. 그래서 이 마늘 간장 소스가 칠곡에서 실제로 생산이 돼서 팩으로 포장된 채 전국 매장으로 이제 배송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장 업주들도 그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만든다고 하고요. 또 메뉴도 보면 좀 다각화시키는 걸 좀 제한적으로 그 교촌 자체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다음에 허니 레드, 그다음에 몇 가지에만 이제 주력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17년에 약 한 7년 만에 라이스 세트라는 신규 메뉴가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글쎄요, 요즘 보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종류가 엄청나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할 때도 좀 뭘 먹어야 되지? 근데 교촌은 좀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고 교촌 소스 그 맛 자체에 대해서 마케팅 포인트를 좀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 교촌 F&B 여기 연봉은 또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연봉이 5,254만 원이고요. 사원 2,845만 원, 대리 3,700만 원, 과장 4,095만 원, 차장 5,091만 원. 자 플래닛에서 2018년 1월에 공개한 자료인데 글쎄요, 뭐 평균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거 보니까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촌 F&B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네, 전체적인 채용의 인원은 그다지 이제 높은 편은 아닌데요. 제 예전 학생이고 저 경기 지역에 이제 사립대 출신이고요. 전공이 이제 식품 영양 쪽이었어요. 네. 식품 영양을 전공했고 학점은 뭐 3점 한 후반 정도, 그다음 토익은 한 800 후반, 스피킹은 한 6급 정도. 이제 취업이 된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도 당연히 이제 맛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또 이제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식품이나 바이오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을 기술직에서 채용을 하고 또 일반 영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프랜차이즈 이런 업종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응대했던 경험이 많거나 또 교촌이라고 하면 이제 대리점 관리가 중요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상권 분석도 중요하니까 그런 좀 활동적인 역량과 영업적인 스펙을 만들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도전을 충분히 고려할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요.
네, 키워드로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14, 샵 금성사입니다. 이 키워드가 교촌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건데 네. 10평짜리 교촌 통닭이 교촌 치킨이 되는 데는 이 두 곳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14는 전화번호 안 내고 이 금성사는 약간 LG의 옛날 LG, 예. 이름인데 이 교촌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권원광 회장이 약간 괴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택시 운전을 3년 넘게 하다가 개인 택시를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이제 교촌통닭을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손님이 워낙 없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통닭집이 잘 될까 고민하다가 매일매일 이제 114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교촌통닭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이거를 하루에 한 전국을 돌아가면서 20통씩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114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거야. 아, 교촌통닭이 대체 어디길래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오고 맛있나 보다 해서 114 직원들이 이제 사 먹기 시작을 했고요. 와, 그래요? 그다음에 대박 나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한 30대 젊은이들이 이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 10명 넘는 단체 손님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세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3개인데 그 하나는 이미 2명이 쓰고 있기 때문에 두 자리 합해봤자 8명밖에 못 앉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였다면 양해를 구해서 뭐 의자를 더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그 손님들을 앉혔을 텐데 돌려보냈대요. 지금 기존에 있던 손님들에게 불편 줄 수 있고 자리가 없으니까 죄송하다 다음에 와주셔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2명의 사람이 주변에 구미공장 금성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이분들이 입소문을 내가지고 금성에서는 이제 이 교촌 통닭을 다 시켜 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소문낼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감동을 크게 받으셨던 거죠. 어쨌든 금성사에서 이제 야근할 때 치킨을 많이 먹었는데 여기다 이제 계속 대놓고 먹었다라고 합니다. 네. 예. 입소문을 참 잘 활용을 그러니까요. 하네요. 이 오너의 뚝심이나 좀 개짜적인 기질이 재미도 있고 좀 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CEO가 그냥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괴짜 경영자라고 하면 우리 버신그룹에 있는 그 브랜슨 회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막 그런 번뜩이는 위트를 활용해가지고 그 항공사에서 그 후추나 이렇게 양념통 같은 거가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이걸 이제 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근데 거기 밑에다 문구를 넣었다고 해요. 이거는 우리 항공사에서 슬쩍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미와 위트를 활용해서 또 그럼 그게 매스컴에 회자되고 홍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브랜슨 회장의 친구가 또 굉장히 또 경쟁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이 있는데 둘이서 얼마 전에 뭐 그 아마 삼국지는 아실 거예요. 포뮬러 1 시즌 오픈 전에 내기를 했어요. 지는 사람이 그날 하루 이제 여성 복장을 하고 승무원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브랜슨 회장이 져가지고 또 그 역할을 했거든요. 치마까지 입고. 그럼 또 그게 또 매스컴에 또 홍보가 되는 거죠. 저는 긍정적인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네.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가맹점은 내 식구, 샵 치맥보다 치톡입니다. 이 앞서 그 교촌치킨이 가맹점을 잘 늘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일단 한 번 들어온 가맹점은 또 식구처럼 철저히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식구처럼 예. 어떻게 관리를 해준 건가요? 가맹점 지원 시스템이 이제 아띠 제도라는 게 있는데 가맹점을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위생 관리 지원 같은 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각해 보시면 교촌치킨 가보시면 굉장히 좀 깔끔하다는 느낌 다들 받으셨을 텐데 보통 가맹점에게 이제 돈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100% 본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형식적인 위생 점검자 대상이 아니라 어떤 본사의 어떤 노하우도 좀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원 플러스 그다음에 체크인 것 같아요. 틈틈이 방문해가지고 네. 어떻게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고 그런 있는지. 가족들 진짜 싫잖아요. 와갖고 집에 와갖고 청소 안 했냐고 이러고. 그렇긴 하지만 뭐 길게 볼 때는 사실 손님들 입장에서 깨끗한 곳을 더 깨끗한 찾게 거니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나치기 쉬운 곳이 배달할 때 그 배달 박스거든요. 네. 예전에 한번 저도 그 안에 봤다가 너무 새까매가지고 놀랐던 적이 있는데 이 배달 박스라든지 오토바이 또한 위생 관리를 해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점검하는 거겠죠. 기름때 많이 안 묻어 있게 한다든지. 네. 참 질문이 많네요, 우리 상국 씨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대학 입학 장학금 수여식도 합니다. 그래서 가맹점에 있는 오너들의 자녀들까지 신경 써주는 이런 네. 문화가 결국에는 그분들이 하나하나 교촌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리에도 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해시태그 보면은 네. 이 치맥보다 치톡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치톡이 뭐지? 치톡이 뭔가요? 청소년들을 위한 토크 네. 콘서트입니다. 아. 네, 요즘 토크 콘서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교촌으로 청춘과 치톡하다라는 슬로건으로 명사를 이제 매달 초청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의 노하우도 배우고 또 청년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2월에 있었던 토크 콘서트에서는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는데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광고를 제작했던 분이래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청년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반짝이는 그런 영감을 또 주는 토크 콘서트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20대를 위한 치톡은 기업 이미지 향상에도 좋겠지만 또 이를 바탕으로 취준생들의 관심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홍쌤?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을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항상 자영업자들 중에 힘든 자영업자를 예시를 들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뭐 치킨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큰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뭐 치킨 닭 튀기는 회사에 내가 가야 되나? 이렇게 좀 인식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바꾸고 기업의 어떤 규모라든가 고등화된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아주 창의적인 광고 기획자와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연결시키면 이 회사가 단순히 닭만 튀기는 회사가 아니라 아주 고등화된 마케팅 전략을 집행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인식을 줘야 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또 이게 프로모션 차원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P팀 면접부터 해보겠습니다.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학생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교촌 F&B의 10년 후 지혜 학생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해 주실까요? 저는 교촌 F&B가 10년 후에는 해외 가맹점 매출 1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약 4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중에서 3개 중에 하나는 3년 안에 망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교촌 치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몇 년째 매출 1위를 달성을 하고 있고 폐점률도 한 약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교촌이라는 이름을 달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강 회장의 그런 철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해외 업체는 폐점이 되는 기업들도 있었고 해서 아직은 좋지 않은 시선들이 있지만 지금처럼 하나라도 내가 성공을 하겠다. 하나라도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10년 후에는 외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업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혜 학생 수고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이제 질문들 있으신가요? 10년 후에 이제 외국에서도 큰 기업이 될 거다. 물론 좋은 얘기인데 어떤 방식으로 뭐 현지화 전략을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최고가 될 거다 뭐 이런 좀 중요한 게 많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좀 부가적으로 질문을 하자면 네. 어떤 뭐 신메뉴를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네. 뭐 사이드 메뉴로 좀 추가적인 매출을 끌어올린다던가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노력이 해외에서도 성공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질문을 해보려면 어떤 나라가 교촌치킨이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나요? 사실 이번에도 일본 업체가 조금 입점을 했다가 빠지긴 했지만 조금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외국에서 교촌치킨 먹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더 없으시면은 이제 전 선생님께서 PT 어떻게 봐셨는지 말씀 주시죠.
글쎄요,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장황했다라고 좀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해외에서 잘 나갈 것이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뭐 1분 30초 넘게 그냥 줄줄 끌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이 국가별로 유명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이런 걸 좀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집어넣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뭐 배달 문화까지도 함께 수출하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함께 내봤으면 어떨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 사례 같은 걸 좀 얘기를 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닭고기라는 이 재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인도 차이나 시장이라든가 중동 시장에 대한 안목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뭐 우리나라가 쉑쉑버거가 들어오면은 뭐 그렇게 줄 서서 사람들이 먹듯이 다른 나라에도 이제 교촌 매장, 오리지널 매장이 이제 입점하게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줄 서서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를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을 바라보시는 안목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초 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뭐 우리 전쌤이든 홍쌤이든 다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자율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면접 때. 자율복장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요? 제 학생은 이 친구가 저기 패션 센스가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뭐 패션 잡지도 참관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원톤으로 입어야 되는데 남학생이라고 하면 과하지 않게 이제 살짝 콤비로 입었어요. 색깔 약간 다르게. 그리고 양말하고 신발에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줬어요. 요즘 정장 바지따는 좀 짧게 입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앉으니까 면접관이 거의 백화점 쪽이었는데 바로 묻더래요. 그 누구시 양말하고 신발 멋지네요. 그 브랜드 어디 거예요? 그 브랜드 국내 안 들어오는데 해외 직구로 샀어요? 직구 평소 많이 하나 보네요. 오늘 본인 입은 게 총 얼마예요? 입은 게. 그래요? 저는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 면접으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패션하고 유행을 쓰는 친구들은 트렌드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통상적인 업종은 좀 보수적으로 입고 가라. 네, 그렇게 좀 조언 드립니다. 아, 업계에 따라서 조금씩.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국 예전에 시험 봤을 때 옆에서 이제 자율복장이라고 하니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온 친구가 있었는데 네. 딱 보기에 뭔가 끼가 많은 느낌이 드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의 끼가 어느 정도인지 심사위원이 물어봤는데 네. 그냥 키가 별로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내 자신을 튀게 만들어가지고 기대감만 높인 후에 결국은 알맹이가 없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인 만큼 좀 예.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교촌의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촌에 뭐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교촌에서는 치톡, 또 치꿈 토크쇼 같은 이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조금 분야를 좀 넓혀서 좀 중장년층을 위한 그런 사회 활동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요즘 100세 시대 이렇게 해서 제2의, 제3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치킨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으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네. 그분들에게도 재취업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창업에 도움을 줄 때 이런 치킨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제 연령대가 그쪽 이제 소비 연령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쪽 중장년층이요? 어르신분들이 그렇지 근데 않나요? 교촌 실버 입장에선 세대가. 장년층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차원은 두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치킨을 많이 먹는 친구들은 이제 20, 30대 젊은 학생들이 많이 먹지만 이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이제 그 연령대가 되죠. 그러니까 퇴직이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근데 인생 3모작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음 버전에 어떤 비즈니스로 내 사업을 이어 나갈까 이 부분에서 아마 교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그쪽으로 접근하면 더 이야기가 와닿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또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업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맥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될 정도로 이렇게 성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많은 제품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에 큰 장점이 있는 게 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는 뭐 가격이나 가맹점주들에 대한 그런 뭐 불신 이런 거에 대한 나쁜 기사들도 있었는데 소비자들과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지금만큼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네. 치킨 사업이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경쟁도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의 이익이 그런 가맹점 이익에서 온다는 거를 사실은 제일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촌 같은 경우에도 또 1,000개 매장 이내로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가맹점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좀 풍토가 기업들 내에서도 서로 좀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그 부분은 뭐 교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돼요. 저도 데이터 보다가 놀랐는데 이 회사 매장이 2003년도에 1,000개에 도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12년에 940개까지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뭐 15개, 20개씩 미미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2003년 대비 5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어찌 보면 매장을 확대시켜서 치킨 게임을 하는 전략을 오히려 다 타 브랜드 대비 안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기출 문제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촌 F&B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혜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네, 계속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좋아했던 그 교촌치킨이 네. 이런 뚝심을 갖고 일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치킨이라는 제어가 저는 정말 재밌는 제어가 아닐까 싶어요. 정부에서 치킨값 원가 공개하라 뭐 이런 압박들도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소고기 뭐 등심은요. 연봉 한 3천 정도 되는 사람이 마음먹고 먹는 등심과 연봉 한 10억 정도 되는 사람의 먹는 등심값이 많이 달라져요. 생선도 그렇죠. 스시도. 그러니까 우리 회도 뭐 아주 고급회는 정말 비싸고 싼 건 정말 싸잖아요. 네. 근데 치킨은 재벌 총수들이 먹는 치킨이나 여러분들이 먹는 치킨이나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우린 쌀이 얼마인지 몰라요. 쌀 가격을 아는 사람들은 주부들만 아는데 이 치킨의 가격은 일반적인 뭐 직장인도 알고 1인 가구도 알고 또 어르신들도 알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의 정서와 국민들의 감성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재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킨 브랜드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파급력이 다른 재화, 똑같은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그 어떤 산업보다 바이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관심이 많은 재화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킨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항상 내가 먹는 가장 값싼 단백질 뭐 그런 인식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면접장에서 다가가면 조금은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촌 F&B를 알아봤는데요. 좀 더 그 음식 회사에 비해 좀 더 디테일 있게 좀 치킨에 대해서도 좀 아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